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꿈을 숨기고 살아본 적이 있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준이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K-팝 아이돌을 꿈꾸며 혼자서 연습하던 평범한 교환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특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도 하지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링컨 고등학교 옥상. 오후 4시가 넘은 시간,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텅 빈 학교에서 한 소년이 혼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준이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언제나처럼 검은색 헤드폰이 걸려 있었고 몸은 음악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18살의 그는 키가 17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춤을 출 때만큼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춤을 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준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꿈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연습생으로 활동하다가 잠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온 것이었는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방과 후 옥상에서 혼자 연습하는 것이 이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춤을 녹화하고 한국의 트레이너에게 전송했습니다. 피드백을 받고 다시 연습하고 또 다시 녹화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이준을 몰래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라였습니다. 그녀는 17살의 조용한 소녀였습니다. 갈색 머리에 초록색 눈을 가진 그녀는 항상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라 역시 학교에서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친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라의 어머니는 그녀가 1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음반 프로듀서인 아버지는 늘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라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책과 그림에 몰두했고 자연스럽게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라는 우연히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스케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옥상에는 이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준이었습니다. 사라는 문 뒤에 숨어서 그의 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준의 춤은 사라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는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이준이 연습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급히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사라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가 이준의 춤을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이준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이준의 춤을 보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준 역시 사라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지만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비난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아니라 마치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준과 사라는 같은 수학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이준은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사라는 창가 쪽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학 시간,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려워하는 가운데 이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영어로 답을 말했습니다. 사라는 그 순간 이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춤만 잘 추는 줄 알았는데 공부도 잘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준은 한국에서 수학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숫자와 공식은 언어의 장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수학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 후에도 수학 성적만큼은 항상 우수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준이 책을 정리하는데 볼펜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라가 그것을 주워서 이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준은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고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둘 다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이준은 어김없이 옥상으로 올라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 역시 어김없이 그의 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후라서인지 이준의 춤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링컨 고등학교의 복도는 오후 5시가 되면 한적해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후 사물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로켓 펜던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로켓은 사라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은빛 표면에 작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로켓 안에는 어머니와 어린 사라가 함께 찍은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힘들 때마다 이 로켓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브래드 마틴슨이었습니다. 그는 링컨 고등학교 풋볼팀의 주장이자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키가 185cm에 달하는 건장한 체격의 브래드는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이라는 배경 때문에 더욱 거만했습니다. 브래드는 사라를 막다른 복도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야, 사라.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던데? 혹시 새 남자친구라도 생긴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라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브래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은 예전부터 사라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친구가 없고 조용한 그녀가 만만해 보였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사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브래드는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서 사라의 손에 있던 로켓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목걸이. 브래드가 갑자기 사라의 손에서 로켓을 낚아채었습니다. 사라는 깜짝 놀라며 로켓을 되돌려 달라고 했지만 브래드는 로켓을 높이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그건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켓만큼은 절대 잃을 수 없었습니다. 브래드는 로켓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딴 싸구려가 유품이라고? 진짜 웃기네. 내 처지에 어울리긴 하다. 그는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요, 돌려주세요. 사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로켓을 되찾기 위해 브래드에게 손을 뻗었지만 브래드는 더욱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원한다면 가져가 봐. 브래드가 말하며 갑자기 로켓을 바닥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기억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로켓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공중에서 로켓을 잡아낸 것입니다. 사라와 브래드는 놀라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준이 서 있었습니다. 이준은 조용히 다가와서 사라에게 로켓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괜찮아. 그가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켓을 꼭 쥐었습니다. 브래드는 갑작스러운 이준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가 났습니다. 야, 너 누구야? 끼어들지 마. 브래드가 이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사라 앞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브래드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보다 작은 아시아 학생이 자신에게 대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너 어디서 온 거야? 중국, 일본. 브래드가 비하하는 듯한 톤으로 물었습니다. 여기는 미국이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이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환학생인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뷔를 앞둔 상황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자. 이준이 사라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는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야, 서. 내가 가라고 했나. 그가 이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눈빛이 브래드를 향했습니다. 손 떼. 이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래드는 오히려 더 세게 이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권도와 현대무용을 함께 배웠기 때문에 몸싸움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라가 괴롭힘당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손 떼라고. 이준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이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손으로 이준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여기서 꺼져.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준이 움직인 것은 그는 브래드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동시에 발로 브래드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브래드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브래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보다 훨씬 크고 강한데 어떻게 넘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신 그녀에게 손대지 마. 이준이 브래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라는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이준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지켜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브래드는 일어나서 옷을 털며 이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기억해둬. 이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는 복도를 벗어났습니다. 이준과 사라만 남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라는 로켓을 꼭 쥐고 있었고 이준은 여전히 숨이 거칠었습니다. 고마워요. 사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네, 괜찮아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부드럽던 그의 얼굴에 아직도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사라는 이준에게 더 말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현관에서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사라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이준은 걸어서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둘 다 오늘 일어난 일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라는 고마움과 함께 이준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고 이준은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링컨 고등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휴대폰을 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서로 무언가를 보여주며 흥분해 있었습니다. 사라는 첫 교시 전에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준이 자신을 도와준 모습, 브래드를 넘어뜨린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걱정해준 따뜻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옆 사물함을 쓰는 제시카가 다가왔습니다. 사라, 너 이거 봤어? 제시카가 휴대폰을 사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의 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어제 일을 촬영했던 것입니다. 동영상에는 브래드가 사라를 괴롭히는 장면부터 이준이 나타나서 브래드를 제압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 아시아 애가 브래드를 완전히 제압했어. 제시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벌써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었대.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준이 문제에 휘말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급히 교실로 향했습니다. 이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실에 도착했을 때 이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의 자리 주변에는 학생들이 둘러서서 휴대폰을 보여주며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와, 이준, 너 진짜 멋있다. 어떻게 그런 기술을 배웠어? 브래드가 완전히 당했네. 학생들의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준에게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학교의 유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소속사에서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동영상의 제목은 댄싱 파이터 댄싱 파이터였습니다. 이준이 브래드를 제압하는 동작이 마치 춤과 격투기를 결합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의 움직임은 매우 우아했습니다. 브래드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반격하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준을 댄싱 파이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아이 정체가 뭐야? 어디서 저런 기술을 배웠지? 진짜 영화 같다. 브래드 저 녀석은 자업자득이야. 사라는 이준의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상황을 즐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라는 자신 때문에 이준이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사람들이 이준을 보러 왔습니다.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링컨 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준은 급식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는 빨리 식사를 마치고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준 맞은편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관심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동영상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시죠?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이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라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유명해져서 당황스러워. 사라는 이준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을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금방 새로운 화제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사라의 예상과는 달리 상황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영상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어 댓글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준은 한국어 댓글들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소속사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볼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한국에 있는 매니저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방과 후, 이준은 평소처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습을 하려는 게 아니라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동영상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던 터라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자 사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준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선 사라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이준은 사라 옆에 서서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순간만큼은 평온했습니다. 후회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저를 도와준 건 말이에요. 이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겼지만 사라를 도와준 것 자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후회 안 해. 그냥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을 뿐이야. 사라는 이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이준이 사라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로켓, 정말 소중한 거구나. 사라는 목에 걸린 로켓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이 안에 어머니와 제 사진이 들어있어요.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어? 5년 전이요. 교통사고였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준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그런 걸 물어봐서. 괜찮아요.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준 씨는 왜 혼자 계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없나요? 이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좀 특별한 상황이라서 여기에 오래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교환학생이니까요? 그것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어. 사라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이준이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이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움직임을 춤 같다고 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제가 춤을 좋아해서요. 물론 추지는 못하지만 보는 건 좋아해요. 이준 씨 움직임에는 리듬이 있었어요. 이준은 사라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춤에 관심이 있구나. 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발레를 배우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요. 왜 그만뒀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실용적이지 않다고 하셔서요. 이주는 사라의 표정에서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춤은 실용적인 게 아니야.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사라는 이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춤출 때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춤을 사랑하고 둘 다 외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이준과 사라는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현관에서 헤어지기 전에 사라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게. 좀 부담스러워. 이준이 대답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울게요. 이준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온 후 처음으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사라. 그날 밤 이준은 기숙사에서 동영상 댓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애 정체가 뭐야? 어디서 저런 실력을 배웠지? 혹시 연예인 연습생 아냐? 이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매니저에게 이 상황을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라 역시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준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춤과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동영상 조회수는 300만 회를 넘어섰고 여러 언론사에서 이준에 대해 취재하려고 학교에 연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은 이제 정말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데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브래드의 반응이었습니다. 동영상 때문에 그는 학교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댄싱 파이터 동영상의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준은 완전히 유명인사가 되었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사라는 이준의 부담감이 날마다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교실에 혼자 남아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라는 이준이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읽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이준은 고개를 들어 사라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줄 몰랐어. 동영상 조회수가 500만 회를 넘었다고 하던데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 동영상을 알고 있어.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어. 사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속사요? 이준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연예인 연습생이야. 사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예인 연습생이요? K-팝 가수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이 동영상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이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라는 많은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준이 왜 그렇게 춤을 잘 추는지, 왜 항상 혼자 연습하는지, 왜 관심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옥상에서 연습하시는 거였구나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이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사라는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끔 보게 되었어요. 우연히. 언제부터? 몇 주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 춤추는 소리가 들려서 궁금했던 건데, 그런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준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연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사라가 자신의 춤을 아름답다고 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미안해요. 몰래 본다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건 알지만, 너무 멋있어서 자꾸 보게 되었어요. 사라가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누군가 내 춤을 봐줘서 고마워. 이준이 말했습니다. 사라는 이준에게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데뷔하실 거예요? 다음 달에 데뷔 예정이었는데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왜요? 나쁜 일도 아닌데요. 연예계에서는 데뷔 전에 이런 식으로 주목받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어. 특히 폭력과 관련된 일이면 더욱 그래. 사라는 이준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연예계는 이미지가 중요한 세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준 씨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소속사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어.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브래드였습니다. 그는 이준과 사라를 발견하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영상 사건 이후 그는 학교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선생님들도 그를 다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브래드는 이준과 사라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우리 유명인사가 여기 있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까지. 저희는 친구 사이가 아니에요. 사라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더 재미있겠네. 브래드가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준은 브래드를 경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뭘 원해? 별거 아냐. 그냥 인사하러 왔을 뿐이야. 요즘 정말 유명하던데? 전 세계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있다며? 이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브래드의 말투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브래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 연예인 연습생이라며? K-팝 스타가 될 거라고? 사라와 이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브래드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준이 물었습니다. 아, 이거? 방금 전에 들었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거든. 브래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라는 자신들이 너무 부주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서관이 조용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브래드가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네. 연예인 연습생이 왜 여기서 공부하고 있지? 혹시 탈락한 건 아냐? 브래드가 조롱하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이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줄게.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학교 이사장이야. 그리고 이 학교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 브래드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즉시 퇴학 조치된다든지 말이야. 이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브래드가 무엇을 노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내가 날 때린 건 정당방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하지만 문제는 증거야. 동영상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알 수 없거든. 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증거가 있어?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아, 내가. 하지만 너는 당사자잖아. 그리고 이준이랑 친하고. 너희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브래드가 비웃었습니다. 브래드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게다가 난 또 다른 증인을 확보했어. 내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 물론 그들은 내 편을 들겠지. 이준은 브래드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거짓 증언을 통해 이준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직접 말해. 이준이 말했습니다. 간단해. 학교 전체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사과해.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 그러면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죠. 사라가 화를 냈습니다. 이준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 그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도 상관없겠네. 교환학생이 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본국으로 송환되겠지. 브래드가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약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면 데뷔는 물론이고 연예계에서의 미래도 끝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거든. 브래드가 말하고는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이준과 사라만 남았습니다. 둘 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준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사라는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구해준 영웅 같았는데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준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준은 사라의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브래드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준은 한국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에서 돌아와라.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매니저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상관없어. 연예계에서는 이미지가 전부야.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소속사에서도 이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라 역시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준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브래드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이라는 것은 너무 큰 벽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준이 자신을 도와주었듯이 이번에는 자신이 이준을 도와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브래드의 거짓말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또 다른 소문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브래드가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 새로운 버전의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준이 사라를 스토킹하고 있었고 자신은 이를 저지하려다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복도를 지나다니며 학생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진짜래? 이준이 사라를 스토킹했다고? 브래드가 그걸 막으려다 당한 거라고 하던데 아시아 애들은 원래 그런 거 아냐? 사라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는 인종차별적인 편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이준은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의심스러운 눈빛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영웅처럼 보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준은 혼자 구석진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 이준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있어. 사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브래드의 비열함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화가 난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상담실에서 이준을 부른 것입니다. 상담 선생님인 미세스 윌슨이 이준에게 말했습니다. 이준, 내게 심각한 신고가 들어왔어. 다른 학생을 스토킹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이야.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준이 말했습니다. 물론 내 입장도 들어야겠지. 하지만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다고 해. 그들의 진술이 일치해. 이준은 브래드의 친구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라 학생도 증인이라고 했는데 그 학생의 증언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당사자이기도 하고 내와 친하다고 알려져 있거든. 이준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의하길 바라.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어. 상담실에서 나온 이준은 복도에서 사라를 만났습니다. 사라는 이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 같아. 이준이 말했습니다. 사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언제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래. 그때까지 조사한다고 해. 사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길지도 짧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라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인 데이비드 존슨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명한 음반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는 항상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왔지만 오늘은 사라에게 꼭 필요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라는 거실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 왜 안 자고 있어? 데이비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빠, 얘기할 게 있어요. 데이비드는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라는 이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브래드가 자신을 괴롭힌 일, 이준이 도와준 일,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길게 자신과 대화한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간절해하는 모습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뭘 바라는 거야?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브래드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이에요. 권력이 있죠. 하지만 아빠도 이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잖아요.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데이비드는 딸의 부탁에 놀랐습니다. 사라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혼자 해결하려고 했고 아버지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사라, 너는 정말로 그 아이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확신해요. 이주는 저를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데이비드는 딸의 눈에서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볼게. 하지만 약속은 할 수 없어. 사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다음 날, 데이비드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링컨 고등학교 이사회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언론계에도 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브래드 마틴슨과 그의 아버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사라는 학교에서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브래드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그날의 감시카메라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학생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볼 수 없어요. 도서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복도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브래드의 말을 믿거나 관심이 없어 했지만 몇몇 학생들은 다른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브래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해.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 아시아 학생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브래드가 막았어. 사라는 이런 증언들을 하나씩 모아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주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빠져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계속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연락하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이주는 마지막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춤을 추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과 아쉬움, 그리고 분노까지. 사라는 어김없이 이준의 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준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춤 속에서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연습을 마친 이준이 돌아서자 사라가 나타났습니다. 이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사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봤어? 이준이 물었습니다. 몇 분 안 됐어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둘은 난간에 기대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면 이준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런 시간은 더 이상 없을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이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피해를 봤잖아. 사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뭐가?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주는 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월요일로 앞당겨졌어. 이준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사라가 놀랐습니다. 브래드 아버지가 압력을 넣은 것 같아.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사라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도움도 자신이 모은 증거도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떻든 포기하면 안 돼요. 이준 씨는 꿈이 있잖아요. K-팝 스타가 되는 꿈 말이에요. 이준은 사라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불리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잘 해결된다면 내 꿈은 뭐야? 이준이 물었습니다. 사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예전에는 춤을 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준 씨가 무대에서 춤추는 걸 보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이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라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아버지와 다시 대화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월요일로 앞당겨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알아본 게 있어요? 브래드 마틴슨에 대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어. 그 아이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벌인 적이 있어. 하지만 아버지의 권력으로 덮어졌지. 사라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야. 하지만 패턴이 있어.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내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볼게. 그리고 내가 모은 증거들도 정리해보자. 사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시간이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말 동안 사라와 아버지는 함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브래드의 과거 행동들,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감시 카메라 영상의 일부까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에 왔고 사라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을 가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링컨 고등학교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식이 퍼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준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준을 지지했지만 브래드의 영향력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일찍 학교에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신이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로켓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주는 평소보다 일찍 등교했지만 교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복도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긴장감 때문에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매니저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빨리 돌아와라.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마. 매니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주는 휴대폰을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이미 자신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데뷔를 몇 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스캔들에 휘말린 연습생을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브래드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로버트 마틴슨 이사장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를 대변해줄 사람도 지지해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교환학생인 그에게는 이 학교에서 진정한 편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사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아버지인 데이비드 존슨이 함께 왔습니다. 데이비드는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음악계의 유명 인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사라가 이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은 사라와 그의 아버지를 보며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 노력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고마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 5명의 교사와 2명의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마틴슨 이사장이 특별히 참석해 있었습니다. 링컨 고등학교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준 학생의 폭력 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브래드가 먼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연습한 듯한 유창한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라 존슨 학생이 이준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준이 갑자기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방어할 틈도 없었습니다. 브래드의 친구들도 차례로 나와서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일치했고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이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스토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브래드가 사라를 괴롭히고 있어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가 먼저 저에게 손을 댔고 저는 정당 방어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증인의 수에서 이준이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라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브래드가 먼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어머니 유품인 로켓을 빼앗고 조롱했어요. 이준 씨는 저를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브래드가 먼저 이준 씨에게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마틴슨 이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존슨 양의 증언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준과 친한 사이이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라는 분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사장의 말이 일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존슨이 일어섰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씨는 위원회 구성원이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발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로버트 마틴슨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증거를 말하는 겁니까? 데이비드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브래드 마틴슨 학생의 과거 기록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비슷한 사건이 4차례 있었습니다. 모두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다가 문제가 된 경우들이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로버트 마틴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공식적인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공식 기록은 없죠. 모두 조용히 처리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피해 학생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은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날 복도 근처에 있던 감시 카메라 영상의 일부입니다. 도서관 쪽 카메라에서 브래드가 먼저 사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브래드가 사라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브래드가 먼저 사라에게 접근했다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로버트 마틴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체 상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그 여학생을 보호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침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브래드 학생은 처음 증언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사라를 보호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말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브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에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날 복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증언, 브래드의 평소 행동에 대한 교사들의 비공식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브래드가 과거에 저질렀던 비슷한 사건들의 패턴까지,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합니다. 브래드 마틴슨은 예전부터 약한 학생들을 괴롭혀왔고 이번에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 학생은 피해자를 보호한 것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들은 데이비드가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마틴슨은 분노에 차 있었지만 반박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은 중년의 아시아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준 학생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준도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이준 학생이 소속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파견되었습니다. 이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속사에서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를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준 학생의 한국에서의 기록과 성품에 대한 증명서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준 학생이 곧 K-팝 그룹으로 데뷔할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또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준이 진짜 연예인 연습생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이준 학생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하는 인재입니다. 그가 폭력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떤 문제에도 휘말리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데뷔를 앞둔 연습생이 굳이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마틴슨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내 아들과 그 친구들의 증언은 거짓 증언입니다.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날 사건을 목격한 한 학생이 개인적으로 녹화한 영상입니다. 브래드와 그 친구들의 거짓말을 완전히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브래드가 사라의 로켓을 빼앗고 조롱하는 모습, 이준이 나타나서 로켓을 되돌려주는 모습, 그리고 브래드가 먼저 이준에게 손을 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브래드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완전히 폭로된 것입니다. 로버트 마틴스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위원들과 잠시 협의한 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준 학생은 무죄입니다. 오히려 다른 학생을 도운 선행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브래드 마틴슨 학생은 거짓 신고와 학교 폭력으로 일주일 정학 처분을 내립니다. 회의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라는 기쁨에 차서 눈물을 흘렸고 이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회의실 밖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던 학생들이 이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준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이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이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존슨도 이준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준.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준은 깊이 인사하며 데이비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라와 함께 절 도와주셔서. 사라가 간절히 부탁했거든요. 딸이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데이비드가 사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도 이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준,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매우 안심하고 있다고 해. 이준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후에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이니까 말이야. 그리고 김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데뷔 일정에는 변화가 없어.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한 관심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해. 이준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학교 전체가 이 소식으로 들썩였습니다. 이준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진짜 K-팝 연습생이라는 사실에 모든 학생들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브래드는 정학 처분으로 즉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거짓 증언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로버트 마틴슨 이사장은 분노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과 후 이준과 사라는 평소처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고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응.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데뷔 준비가 끝나가고 있거든. 사라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 데뷔하세요? 다음 달 초.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준 씨를 보게 되는 거네요.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떨려. 하지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왜요? 너 같은 사람이 내 춤을 좋아해줬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줄 것 같아. 사라는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준 씨의 춤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춰볼까? 이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요? 응. 처음 너와 만난 곳에서. 이준은 헤드폰을 꺼내서 사라에게도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같이 들어봐. 음악이 흘러나오자 이준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춤이 끝나자 사라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춤을 보게 될 거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너도 언젠가는 다시 춤을 춰봐. 이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못해요.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해. 그들은 석양을 바라보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면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둘 다 아쉬워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준의 출국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사라와 데이비드가 그를 배웅했습니다. 연락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데뷔하면 제일 먼저 알려줄게. 약속이에요? 약속해. 이준이 출국장으로 사라지기 전에 사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봐.
그리고 이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 첫 무대를 보러 와줄 수 있어? 어디서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공연을 할 것 같아. 그때 꼭 와줘.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갈게요. 이준이 출국장으로 사라진 후 사라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메모와 함께 이준의 연습 영상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내가 처음으로 내 춤을 봐준 사람이야. 이 영상들은 내가 몰래 지켜봐줬던 그 시간들이야. 고마워. 그리고 너도 꿈을 포기하지 마. 이준. 사라는 눈물을 흘리며 USB를 꼭 쥐었습니다. 한 달 후, 한국에서는 새로운 K-팝 그룹의 데뷔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룹의 이름은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이었고, 이준은 메인 댄서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데뷔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이준은 연습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이준아,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요? 첫 번째 해외 공연 장소가 정해졌어. 로스앤젤레스야. 이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고 싶다면 VIP 티켓을 몇 장 줄 수 있어. 이준은 즉시 사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직 밤이었지만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라? 나야, 이준. 이준,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확정됐어. 로스앤젤레스 공연. 그리고 이준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너에게 VIP 티켓을 보낼게. 내 첫 무대,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사라의 기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 달 후, 로스앤젤레스의 마이크로소프트 극장. 스카이라인의 첫 번째 해외 공연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극장 밖에는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었고, 현지 언론들도 취재를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사라는 아버지와 함께 VIP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너무 설레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준의 첫 무대를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긴장되는구나. 데이비드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준이 어떨까 봐 걱정돼요. 분명 잘할 거야. 그 친구 실력을 봤잖아. 무대 뒤에서 이준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뷔 이후 국내에서는 이미 큰 인기를 얻었지만 해외 무대는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학교 생활을 했던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첫 공연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준아, 준비됐어. 그룹의 리더인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도와준 친구가 와 있어. 그 친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무대야. 멤버들은 이준이 미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오히려 이준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울려 퍼지자 관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카이라인의 5멤버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사라는 무대 위에 이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몇 달 전 옥상에서 혼자 연습하던 그 소년이 이제는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곡이 시작되자 이준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춤은 완벽했습니다. 정확한 동작, 감정이 담긴 표현, 그리고 무대를 사로잡는 카리스마까지. 몇 달 전 링컨 고등학교 옥상에서 보았던 그 춤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이준의 솔로 댄스 부분에서는 극장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음악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주변의 관객들도 따라서 일어섰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이준은 VIP석을 바라보며 사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발견하는 순간 더욱 열정적으로 춤을 췄습니다. 마치 그녀만을 위한 무대인 것처럼.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이준의 특별 무대였습니다. 그는 혼자 무대에 남아서 자신이 직접 안무를 만든 춤을 췄습니다. 그 춤에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희망, 그리고 감사함까지. 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무대의 대형 스크린에 특별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준이 링컨 고등학교에서 브래드를 막아선 그날의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편집된 것이었습니다. 영상은 이준이 사라를 도와주는 장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때로는 용기가 우리를 영웅으로 만든다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관객들은 이 영상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무대 위에 이 젊은 댄서가 단순히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라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준이 자신과의 추억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줬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앵콜 무대에서 이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VIP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친구가 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 무대를 바치고 싶습니다. 사라, 고마워. 사라는 얼굴이 빨갛게 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연이 완전히 끝난 후 사라와 데이비드는 백스테이지로 초대받았습니다. 이준이 직접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준이 사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야. 내가 옥상에서 보던 그 이준 말이야. 데이비드도 이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공연이었어요. 딸이 맞는 친구를 사귀었네요. 다른 멤버들도 사라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준이 사라에 대해 많이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이준이 항상 사라 얘기를 했어요. 자신에게 용기를 준 친구라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사라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이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나를 믿어줘서, 도와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때 매니저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준아, 인터뷰 시간이야. 조금만 더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사라. 이준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너도 내 꿈을 다시 시작해봐. 춤 말이야. 저는 이미 꿈을 이뤘어요.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준 씨가 무대에서 춤추는 걸 보는 것. 그게 제 꿈이었어요. 이준은 감동받았습니다. 사라의 순수한 마음이 여전히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이준은 사라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스카이라인의 첫 번째 앨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앨범이 아니라 특별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앨범 안에 특별한 곡이 하나 더 들어있어. For Sarah라는 제목이야. 저를 위한 곡이요? 응. 내가 직접 안무도 만들었어. 언젠가 내가 다시 춤을 출 때를 위해서. 사라는 눈물을 흘리며 앨범을 받았습니다. 이준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사라는 이준이 준 앨범을 들었습니다. For Sarah라는 곡은 아름다운 발라드였습니다. 가사에는 고마움과 우정, 그리고 꿈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는 곡을 들으며 어머니의 로켓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준의 말대로 다시 춤을 배워보기로. 몇 주 후, 사라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댄스 스튜디오에 등록했습니다. 오랜만에 춤을 추는 것이었지만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이준이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춤을 배우고 싶어요?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춤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좋은 이유네요. 누가 그런 조언을 해줬나요? 아주 특별한 친구요. 지금은 전 세계 무대에서 춤추고 있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스카이라인이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그룹의 메인 댄서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안무가로서의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준은 사라로부터 영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라가 댄스 스튜디오에서 For Sarah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담긴 아름다운 춤이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사라가 말했습니다. 이준, 고마워. 내가 다시 꿈꿀 용기를 줘서. 나도 이제 내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어. 언제나 응원할게. 이준은 이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꿈과 용기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사라가 어머니의 로켓을 목에 걸고 연습실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준과의 소중한 추억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거리를 뛰어넘어 계속되었습니다. 이준은 전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쳤고
사라는 작은 댄스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링컨 고등학교의 작은 옥상에서였습니다. 한 소년이 혼자 춤을 추고, 한 소녀가 그것을 지켜보던 그 평범한 오후에서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용기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준과 사라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데뷔 전야에 시작된 그들의 우정은 이제 평생의 인연이 되었고, 서로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을 힘을 주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